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이 얼마 전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고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 전문 기업이 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네, 어떤 의도에서 회사 이름을 바꾼 것인지, 또 메타가 꿈꾸는 메타버스의 미래는 어떤 것인지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 전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꿨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지난달 말 이제 미국에서 열린 페이스북 커넥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을 이제 메타라고 바꾼 건데요. 메타라는 이름은 생각하신 그대로 이 메타버스의 메타를 뜻합니다. 예. 메타버스는 그 신종어 일종이라서 뭐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는 좀 없는데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3D나 VR 게임을 사회적 활동과 연결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게 사이버 스페이스랑 같은 개념이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3D 공간에서 아바타로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온라인 전시 등을 여는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네, 페이스북, 아니 이제는 메타라고 불러야겠군요. 자, 개념도 정의도 불분명한 이 메타로 회사명을 바꾼 이유는 뭔가요? 일단 이 페이스북이 이름을 바꾸면서 내건 명분은 이렇습니다.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페이스북이라는 회사 이름은 사업 하나만 대표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네. 또 비슷한 사례로 구글이 지난 2015년에 이 알파벳이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해서요. 구글을 비롯한 여러 자회사가 이 알파벳 밑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페이스북도 이렇게 사업을 총괄하는 이름인 메타로 이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룹 전체를 대변하는 그 이름으로 페이스북은 예. 좀 부적절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전 세계인이 다 아는 이름을 바꿀 정도면 예. 이제 앞으로 사업 방향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일단 그쵸. 이제 페이스북 이제 메타 네.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새롭게 도달해야 할 목표가 생겼다. 바로 메타버스를 실현하는 목표다라고 말할 정도로 회사의 미래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큰 의미 없이 만들어진 구글의 지주사 이름인 알파벳이라는 이름과 조금 다른데요. 단순히 이 메타버스만을 의미한 게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 이 메타라는 단어가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이거를 이제 메타피지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나온 단어인데요. 무엇을 뛰어넘다, 이 비욘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현재 상황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계로 안내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 네. 자, 다음으로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익히 사용하고 있던 앱의 이름도 바뀌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냥 쓰던 건 계속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그걸 운영하는 회사 이름만 메타로 바뀌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이고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이죠. 다만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행사에서 저커버그는 앞으로 이제 메타죠. 네. 메타가 아무튼 페이스북이 앞으로 크게 두 가지 사업 부분으로 운영될 거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페이스북 앱 패밀리와 미래 플랫폼 분야의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페이스북이 이 메타버스를 우선으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예. 네. 자, 이런 페이스북의 변화에 대해서 IT 업계의 반응이 궁금한데 뭐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좋은 반응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먼저 페이스북이 말하는 메타버스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음으로 페이스북이 지금 처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 문제를 풀랬더니 사명을 변경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번 행사에서 기조연설 맡은 존 카메이라는 개발자가 있거든요. 현재는 페이스북의 VR 헤드셋인 오큘러스 리프트 개발 작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분이 1인칭 슈팅 게임이라는 장르를 사실상 보급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그만큼 많은 존경을 받는 개발자인데 이 페이스북 커넥트 기조연설에서 대놓고 메타버스를 비판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되다가 메타버스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 그건 뭐 당연하지만 처음부터 메타버스를 만들겠다고 딱 정해놓고 뛰어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 메타버스가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날지 아니면 앞으로 좀 거대한 흐름을 만들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존 카맥의 말은 기술의 보급은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기술이라는 게 맞는 사람 뜻대로 쓸 때도 있지만 네. 종종 이 소비자들이 먼저 가치를 발견하고 그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앱스토어를 만들 계획이 아예 없었고요. 네. 인터넷은 이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기 전까지는 널리 보급되지 않았었습니다.
셀카본 같은 경우도 스커는 1983년도에 출원했는데 나중에 2010년대가 지나서야 이제 쓰이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예전 휴대폰에 처음 들어간 카메라는 이게 사진을 찍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화상 통화를 위해서 들어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미래는 이렇게 딱 될 거라고 정해놓고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정말 이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네. 소비자 반응은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인 건데요. 네. 자, 그런데 새로운 기업으로 이렇게 페이스북이 다시 태어나겠다는데 부정적인 반응이 많더라고요. 네. 이게 내부 고발 같은 문제 때문에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이름까지 바꿨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그게 실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페이스북을 고발하는 페이스북 파일이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었고요. 예. 또 전 직원이었던 프랜시스 하우건이 페이스북 내부 자료를 공개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이 10대들의 정신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걸 내부 연구로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했다잖아요. 아니면 증오와 폭력, 허위 정보를 담은 콘텐츠를 일부러 내버려두고 있었다는 것도 있었죠. 또 좋아요나 공유하기 같은 기능이 오히려 해로운 콘텐츠를 늘리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요. 그걸 없애면 게시물과 광고를 덜 보기 때문에 내버려두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사실상 최악의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고 평가를 받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입을 싹 씻고 갑자기 메타버스만 얘기하는 게 솔직히 제가 보기에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예. 뭐랄까 마치 좀 다른 별에 살고 있는 사람 같았달까요? 조금 뜬금없네요. 네. 그런데 메타가 이런 변화를 하루 이틀 만에 준비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언제부터 계획했던 건가요? 사실 페이스북은 이 VR 사업을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2014년에 VR 헤드셋 회사인 이 오큘러스 VR을 인수하면서부터인데요. 당시만 해도 이 가상현실 기기가 스마트폰 다음 먹거리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네. 페이스북은 이 스마트폰 사업에 일찍 뛰어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한이 맺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플랫폼에선 절대로 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면서 2018년서부터 VR 헤드셋 대신에 메타버스를 밀자라는 논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예 과감하게 사명을 바꾸면서 시작한 거죠. 예. 새로운 먹거리 선점이든 이미지 쇄신이든 어쨌든 이름까지 바꿨으니까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텐데요. 저커버그가 꿈꾸는 메타버스 사업 앞으로 잘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잘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메타의 메타버스가 굉장히 잘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긴 한데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메타가 가진 돈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 뭐든 되지 않겠냐 이러시는 건데요. 저는 이 보안제를 대체제로 착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예. 생각입니다. 이 VR 기술을 이용한 회의나 놀이는 앞으로도 분명히 더 많이 쓰긴 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보조수단이지 메인이 될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기술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를 아직 갖지 못했다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 항상 그러긴 하지만 기술이 저만큼 앞으로 달려가면 우리는 처음엔 좀 뒤따라가기만 해도 벅차거든요. 그러다 사고가 터지고 사고가 터져야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선 경찰이 AR 안경을 쓰고 지나가는 사람들 안면을 인식해서 네.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잡아내는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런 일이 과연 올바를까요?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진짜 메타버스가 만들어지려면 지금 인터넷처럼 모든 사람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좀 표준화된 기술이 되어야 하는데요. 과연 페이스북이 만들려는 세상에 동참할 회사가 몇이나 있을지 또 이용자들이 그런 세상에 참여하고 싶을지가 의문입니다. 네. 이 사회적 책임감이 없는 회사라고 좀 인식된 상황이라서 그런 회사가 주도하는 세계에 무서워서 들어가고 싶을까요? 예. 조금 겁이 나긴 하네요. 네. 네. 자,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과 논란은 존재합니다만 어찌 보면 사실 과감한 변화를 선택한 셈이잖아요.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